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크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다우지수만 퍼센트로 따질 정도로도 안 될 정도로 한 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수준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체크해보죠. 자, 딱 0%로 따지면 너무 미미하게 올라가지고 0% 오른 정도 강보합이고요. 33,597포인트. S&P 500 지수는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약보합이었고, 최근에 이 나스닥 지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받아내면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죠. 11,000선 회복 밑돌면서 0.5%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침체에 대한 그런 전망들, 두 번째는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 그리고 빛바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JP모건 체이스 CEO가 침체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악재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어서 그런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악재였습니다. 웰스파고의 CEO 찰리 샤프가 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에는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이날 보고서를 내면서 모든 금융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 측에서 이제 수석 주식 전략가가 있는데요. 자, 올해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자체가 단기적으로 3,600선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6월 저점 수준까지 더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미국의 경기 침체를 피하더라도 내년 수익률은 횡보 수준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가 자체를 고를 때 밸류에이션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누르는 흐름이었었고요. 새로 나온 악재는 핵무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핵무기를 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7일입니다. 이 핵 전쟁에 대한 위협이 높아져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영토를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드론 공격이 2번이 있었습니다. 본토에 이렇게 날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회의를 주재해서 충분히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핵무기는 공격무기는 아니고 방어의 수단이자 절대적인 잠재적인 반격 수단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먼저 핵을 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지만 어쨌든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시장에서는 악재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제 지표는 잘 나왔지만 결국에 빛을 발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현지 시간으로 7일 지난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을 발표를 했는데요. 0.8% 올랐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 끝에 박스를 이렇게 쳐드렸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증가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개선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일부 낙폭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을 막는 정도 이렇게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노동 비용 자체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2분기 대비해서는 매우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개선된 흐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표가 개선이 되면 결국에 연준이 금리 인상 올리는데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지표도 결국에 또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헬스케어가 가장 좋았고요. 그 밑으로 필수 소비재, 가장 부진했던 것은 서비스 IT, 성장주 안 좋았고요. 경기 소비재, 이 정도 순서가 되겠습니다. 평균 0.2%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뉴욕 증시가 되겠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은 어제보다는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신흥 방어주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고 있죠. 관련된 제약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필수 소비재, 먹고 살기 위한 것은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선방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업종 내에서는 좀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서비스하고 IT 쪽에서는 확실히 서비스 쪽에서는 미디어, 그러니까 성장주 쪽이고요. IT 쪽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밀렸습니다. 반도체가 안 밀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자, 다음은 종목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정신없죠. 그런 가운데 중간에 있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제약주도 좋았고요. 그리고 뭐 신약 개발 종목들도 좋았고, 그리고 의약, 품목이라든지 이런 의료 기기 관련된 종목들, 보험까지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하단에 조그맣게 있는 게 뭐 시총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쪽에 필수 먹거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주 테슬라를 기반으로 해서 안 좋았고요. 그리고 애플, 구글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주,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 호텔 이렇게 3개 묶어가지고 놀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가 가장 많이 밀렸는데요. 좀 보죠. 3.2% 하락을 했습니다. 증권사 번스타인 쪽에서 차량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줄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가지고 이번 테슬라의 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이날은 테슬라만 밀린 게 아니라 차익 매물까지 같이 맞은 중국의 전기차들도 같이 밀렸습니다. 샤오펑이 가장 많이 밀렸네요. 5.9%, 니오가 4.9%, 리오토가 2.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 3가지로 묶었던 놀자주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전자상거래를 살짝 붙일 건데요. 지금 울프 리서치 쪽에 따르면은 이제 온라인 여행 업종과 관련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둔화되니까 여행에 대한 수요도 조금 뚜렷하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으로 호텔 같은 것을 예약하는 부킹닷컴이 4.2%, 그리고 약간 규모는 작지만 익스피디아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6.3% 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이 섹터 내에 있는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고, 이렇게 운행 측에서 연결해서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2% 이상의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필수품이 아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온라인 매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출이 소비자들이 많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들이 다 부진했었는데요. 뭐 아마존은 비교적 선방했지만 여기 빨갛게 줄 그어져 있는 게 이제 이베이와 엣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좀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 뭐 쇼피파이, 추이 모두 다 1%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건설, 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쪽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까지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나 코퍼레이션이 3.6%, 실적이 잘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 후 특징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톨 브라더스, 여기도 주택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호실적을 냈죠. 7.7%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렇게 전반적인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집을 짓는 건설주도 좋으니까 집 안에 들어갈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로우스가 지금 2.4%, 홈디포 0.8% 올라갔고요. 이날 로우스가 더 좋았던 것은 투자자의 날을 개최를 했었는데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계획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급락했던 종목 하나, 그리고 급등했던 종목 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카바나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고차 판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매드부시 쪽에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 수익 이하, 그러니까 언더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낮춰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무려 42%, 하루 동안 42%. 미국은 하한가가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목표 주가가 9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1달러로 내려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상 손절하라는 그런 신호로서 해석을 했고요. 세부적으로는 지금 카바나의 주식의 채권이 약 50센트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이 카바나의 투자자들은 이 카바나가 채무와 관련해서 이것을 갚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주장을 했고 근거로 잡았습니다. 이날 카바나 3.8달러까지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설 중에서 고급 주택을 짓는 업체죠. 톨브라더스 보겠습니다. 7.7%. 시장의 방향성을 헤매는 동안 가장 강하게 올라갔고 장대 양봉을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고금리 압박 때문에 주택시장이 막 얼어붙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고급 주택은 아니었습니다. S&P 캐피탈 IQ의 데이터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예상했던 3.96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5.6달러까지 상회하게 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분기 매출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모습들로 연결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CEO가 이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 모기지 금리 방향하고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한 점은 어느 정도 경고성 메시지로서 해석은 됐습니다. 자, 이날 톨브라더스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월등히 올라가죠. 4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약간 미국보다는 한 박자 늦는 그런 모습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게 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0.5%를 전후한 하락세를 냈습니다. 자, 이날 추가로 악재가 또 나온 것은 올해 3분기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이 에너지 공급 우려 때문에 위축이 됐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되면서 이날 유럽 증시는 부진했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유가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내려갔습니다. 3%, 어제도 3%인데 72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4거래일째 바닥을 치고 있는 유가가 되겠고 작년 12월 21일 이후 최저치가 경신됐습니다.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재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겹치게 되면서 거의 72달러까지 내려간 모습이고요. 구리 가격은 이제 이와는 좀 반대로 이런 상품 시장은 각자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중국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 금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달러 영향에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더 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또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탐색했었고 오히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침체에 대한 우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거래를 결국에 마쳤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나요? 예,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뚜렷한 방향감 없이 약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지며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이 이어졌던 가운데 금융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주간 고용 지표와 11월 물가 지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달 대비 약 0.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 거물들이 내년도 경기 침체를 잇따라 예상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어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에 이어 오늘은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해가 불안전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행동해야 한다며
결국 고금리 기조 속에 가계와 기업이 금융자산이나 조직 효율화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는 내년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만일 실제로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IT를 비롯한 성장 업종들의 하락이 지속된 것을 비롯해 항공, 운송, 외식 업종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던 반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금 가격이 반등한 것을 비롯해 주택 건설과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부동산 등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지난 3, 4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올해 들어 첫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 4분기 비농업 부분 생산성 수정치는 전분기 대비 0.8%가 증가해 시장 예상치 0.7%를 상회했고 이것은 예비치였던 0.3%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3%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한편 노동비용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분기보다는 개선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3, 4분기 비농업 단위 노동비용은 전분기 대비 2.4%가 상승한 것으로 수정됐으며 2분기 수정치인 6.7%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이것은 예상치였던 3.1%를 하회한 것이었습니다. 노동비용은 지난 1분기 8.5%가 오른 바 있는데요. 단위 노동비용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시간당 보상이 2.7% 정도 오른 데 그친 반면에 생산성은 2.9% 감소했기 때문으로 단위 노동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5.3%가 올랐으며 이 역시 지난 1, 2분기의 수치였던 6.5%와 7%의 상승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경기 침체 두려움과 장기간에 걸친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 전망이 밝아졌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 등급 채권과 단기 국채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매입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블랙록은 기업들이 더 낮은 수익률로 부채를 재융자해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현재 수익률에서는 단기 국채가 매력적인 반면 장기 국채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영향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블랙록은 투자 등급 크레디트물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지만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했으며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년 동안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며 불안정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에 대한 높은 확신과 최대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세부적으로 대형 IT 종목들의 일부 종목은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물밑에서 발전을 위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액티비전 블러자드의 히트게이밍 콜 오브 듀티를 닌텐도에게도 제공하는 10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오늘 0.3% 소폭 하락한 244달러 3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콜 오브 듀티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니의 10년 계약을 제안했지만 아직 계약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제안은 690억 달러에 달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과 경쟁 업체들로부터 받고 있는 독점에 대한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이 전주 대비 약 5천 건이 증가한 23만 건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브로드컴, 다큐사인, 코스트코, 베일 리조트, 룰루레몬 아슬레티카, 추이 잉크, 시에나 코퍼레이션, 내셔널 버베리지, 레이클랜드 인더스트리즈, 쿠퍼 컴퍼니, 리 엔터프라이세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